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자기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자기학은요, 정상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좀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화면이 이렇게 안 잡히냐. 예, 됐죠? 두 번째는, 두 도선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도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중복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개의 공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그 기본 공리로 합니다. 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리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결과 중에 중요한 두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 지연이고요. 하나는 길이 수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겁니다, 아마도.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시간 지연이건 길이 수축이건 둘 다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V로 운동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V로 운동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운동은 서로 상대적이라서요. 그래서 얘가 측정하는 시간과 어떤 그 길이라는 물리량이 얘가 측정하는 요 값과 얘가 측정하는 요 값이 그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아마도 그 리처드 파인만의 비유를 써먹었을 겁니다. 여기에 프라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시간이라는 것은 주기운동에 걸리는 주기운동 소요 시간. 주기운동이라는 건 뭔가 뭔가 반복되는 운동이잖아요. 왕복 소요 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빛을 쓸 거예요. 여기서 빛알갱이 하나가 출발했다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t0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요 사람이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공간의 관측자입니다. 일종의 좌표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공간 역시 상대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운동에 대한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쪽에 요 길이를 갖다가 h라고 하는 값을 간다고 합시다.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같은 선상에서 이 공간의 운동을 볼 건데, 이 공간의 운동을 볼 때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요 방향의 길이는, 요 방향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서로 성분이 없습니다. 요 방향에는 이 방향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얘가 보건 둘 다 상대 운동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얘가 보는 요 공간의 그 높이 역시 h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얘가 이쪽으로 v로 운동한다고 하면 얘가 보는 이 길이는 이 공간에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그냥 고유한 길이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얘가 볼 때는 이 길이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운동의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여튼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비달갱이 하나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하나의 단위 시간 t-not이라고 할 거예요. 이 t-not은 그러면 올라갈 때도 c로 운동하고 c의 속도를 갖고 갔다가 반사해서 c로 돌아올 겁니다. 뭐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거울이 있다고. 그럼 t-not은 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c분의 2h가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보면요, 이 빛이 올라가는 동안 이 공간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뭐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게 가운데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 얘가 이쪽으로 V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로 여기는 H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요, 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이 사람한테도 하나의 왕복 운동이에요. 이렇게 주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까지 한번 가운데 걸린 시간을, 이 사람이 보는 시간을 t라고 하면요, 여기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가 되겠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c 하고 2분의 t를 곱한 값이 돼요. 요 밑에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이게 v를 운동하니까요. 그리고 2분의 t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뭐 4분의 c제곱 t제곱, 요것은 그 밑변 4분의 v제곱 t제곱 더하기 h제곱 해서 정리하면요, t제곱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 4도 묶이죠. 4도 묶이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되고, 요게 h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t제곱은 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4h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요 식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t0 제곱이 c제곱 분의 4h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4h제곱 c제곱 있으니까 요걸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요, c제곱 4h제곱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c제곱으로 묶여야죠. 요걸 바꾸면요, c제곱 하고서 1 마이너스 c제곱 v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요걸 묶였으니까 요거랑 요거가 묶여서 요걸 나왔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하고서 1 이렇게 묶이겠죠. 근데 이때 여기다가 요걸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요, 어이? 화면이 가렸네요. 예. 뭐 아시겠죠? 여기다 이걸 넣어주면요, 정리하면은 t제곱은 t0 제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1 들어가고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c제곱. 따라서 t는 요놈을 이제 루트를 씌우면요, 요놈에 루트를 씌워준
1-v제곱 c제곱 분의 1 t낫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요 값을 갖다가 로렌츠 인자라고 하고 감마라고 할 겁니다. 감마 t낫. 그래서 t 이꼴 감마 t낫 이 되는 겁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리를 좀 해 나갈게요. 뭐가 나왔냐면요, t 이꼴 감마 t낫. 그리고 이때 감마는 1-v제곱 c제곱 분의 이거에 루트 씌운 것 분의 1. 요렇게 요런 결과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길이에 대한 얘기는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시계를 여기다가 둡시다. 여기다가. 그래서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오는 그 빛이 이거 갖다가 t낫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길이는요, L낫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요 사람이 본 이 공간의 길이는 상대 운동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에요. 이 5를 쓴 게 그 고유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 운동에 효과가 없는 길이, 상대 운동하지 않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요 사람이 보는 거는 요 공간이 V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L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시계가 이게 버스가 지금 여기였다가 이거였다가 이렇게 V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왕복하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여기서 반대에서 일로 가는 것처럼 이번에 가는 동안 버스가 이 공간이 가기 때문에 요만큼만 가면은 하나의 시간 t가 만들어질 겁니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요, t1이라고 하고요,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t1과 t2를 각각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t1은요, t1은 원래 이 사람이 보는 이 공간의 길이 L에다가 그 추가로 요만큼 더 갔잖아요. 요만큼은 그 V, 요만큼의 길이는요, VT1이 될 거예요. 그래서 L 플러스 VT1, 요 길이를 C로 이동하는 겁니다. 광속 불변 원리라는 거는 얘가 운동하고 있어도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2라는 시각은요, 시간 C반은요, 요 길이에 해당하잖아요. 요 길이는 그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L-V T2란 시간 동안 이거를 C로 나눠준 게 T2가 될 겁니다. 각각을 정리하면요, T1 이 넘어가면 CT1이잖아요. 마이너스 VT1은 L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T1은 C-V분의 L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T2는요, C 플러스 V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여기서, 아이고야, 화면 다 가렸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각각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요, 얘는 이게 되겠죠. C-V분의 L 더하기 C 플러스 V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은 더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이 C 플러스 V, 그리고 더하기 C 마이너스 V 하고 L로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놈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여기 플러스 V랑 마이너스 V가 이렇게 없어져서 2CL이 됩니다. 그쵸? 그 T가 이거고, T낫은요? T낫은 여기서 이제 요거 왕복하는 시간 지금 우리 T낫을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얘랑 비교할 T낫은요, C분의 그 2L 낫이 됩니다. 그러면요, 얘랑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이미 얘를 알고 있습니다.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우린 이미 t 이꼴 1-v제곱 오바 c제곱 분의 1 t 낫 요걸 알고 있습니다. 요 결과식을 알고 있어요. 요 결과식 알고 있고, 여기에서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 놈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2cl 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t 이꼴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낫이 요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t낫이 c분의 2l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요 값을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요, 이놈은 1-v제곱 오바 c제곱 분의 1 하고서 c분의 2l 낫 이걸 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l과 l 낫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놈도 약간 요런 형태로 바꿔 써줘 볼게요. 그럼 밑에 이렇게 c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여기 분자 분모를 다 c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1-v제곱 오바 c제곱 하고, 이쪽은 c제곱 나눠주면은 1 주고, 이쪽에 c분의 2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이 됩니다. 요 c랑 c분의 2가 약분되고요. 요 놈도 약분되죠. 요 놈은 서로 얘가 얘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약분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l에 대해 정리하면은 l은 하고서 1-v제곱 오바 c제곱 하고서 l 낫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식에서 요 놈이 뭐냐면요, 요 놈은 요거의 역수가 감마였잖아요. 요거의 요거의 역수가 감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놈이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감마의 역수니까 감마분의 1 감마분의 l 낫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쵸?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요, 뭘 정리하냐면요, 요 시간지연과 기수축 얘기를 하면요, 시간지연은 왜 시간지연이냐면요, 시간에 대해서는 t 이꼴 감마 t 낫 이렇게 되고요, 길이에 대해서는 l 이꼴 감마분의 l 낫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때 감마가 1-v제곱 오바 c제곱 요거 분의 루트 씌우고 1 이거잖아요. 이 값은 v는 c보다 작습니다. 같을 수도 없고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큽니다. v가 만약 0이라면 감마값은 1이 되겠죠. v가 0이면, 그죠? 감마값이 1 되고, 그러면 아무런 t랑 t나 l과 l낫이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v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 밑변이 1보다 작아질 거예요. 1보다 작아지면 1보다 작은 게 분모에 있는 요 역수는요,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라서 이것 때문에 감마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그러면 감마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보면요, 항상 요걸로부터 항상 t는 t낫보다 큽니다. 여기서는요, 반대로 l은
L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T가 T납보다 커지니까 시간이 이렇게 이 단시 똑딱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 간격이 요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초가 될 시간이 이 더 길어지는 시간 단위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할까요? 하나, 둘, 아무튼 뭐 5보다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5초 지났었는데 나는 3초 지났어 해서 시간이 더 천천히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등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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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5초가 됐다면 그 상대 운동하는 요 사람 얘한테는 이렇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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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다섯 번 갔다면요, 얘한테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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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초가 간 겁니다. 5초 간 시간과 3초 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나는 5초가 시간이 흘렀는데 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3초가 흘렀어. 시간이 더 천천히 갔어. 그래서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계수축을 보면요, 내가 볼 때 이 공간의 길이는 L낫이야. 근데 내가 볼 때 공간의 길이는 L이야. 얘가 볼 때 이 공간의 길이는 L이야. 근데 이 L낫과 L을 비교해 봤더니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러하다. 그래서 상대 운동의 효과가 고려가 되면 더 짧아져 보인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이야기,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우리의 두 도선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때 핵심적으로 쓰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길이수축, 상대 운동의 효과 중에 길이수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지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물론 요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특성성 이론에서 요 공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종국 선생님한테 워낙 잘 배웠을 거라서 스킵했고요. 이제는 두 번째 꼭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꼭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두 도선전류 사이의 상호작용, 이제 이 두 번째 꼭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도선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때 대체 전류가 뭐냐?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하전 입자란 전하를 띤 입자들이에요. 하전 입자들의 거동을 얘기합니다. 이게 흐름이란 뜻이잖아요. 이 거동이라는 것은 입자들입니다. 들. 한두 개가 아니라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걔를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얘들이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제멋대로의 운동을 합니다. 제멋대로의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이 뭐 마이너스 볼을 띄고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주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어떤 제멋대로 움직이면서도 이쪽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큰 평균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그걸 갖다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거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여러분들 전류라고 하면은 양 하전입자 플러스 양 하전입자가 운동하는 거동의 방향을 전류 방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전자를 얘기했는데 편의상 양전자라고 해볼게요.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양전자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하전 입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유수로 생각하면요, 물 분자들의 거동은 이제 물의 흐름이 될 건데, 물 분자들의 운동은 이렇게 막 랜덤합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뭐 높이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물을 위에다 갖다 놓고 요 아래쪽에 이 갇혀 있는 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흘러가는 물도 물 분자들만 놓고 보면은 뒤로 가는 놈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류라는 것은 이 거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균일한 전류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상적인 우리의 이데아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상이란 말을 붙여요. 그 보통 유체에서 나오는 말인데, 정상류에서 나오는 말인데, 정상류는 특징이 이상적인 그 흐름이에요. 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뭐 이렇게 랜덤하지 않고요, 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다 같은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평균값으로 다 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적인 전류 사이에 그 두 도선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두 개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하나의 도선이고요. 도선이라는 거는 뭐 금속 뭐 도체입니다. 도체선이에요.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다 그 얘랑 같은 전하량의 전자 구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건 그 전류가 흐르건 얘네들은 이 도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 중성이라는 얘기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전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호작용이 적어도 전기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선생님, 전류가 흐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요,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거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얘가 이쪽 이렇게 와줍니다. 여기 있던 빈자리 채워주고요. 이 빈자리 채워주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4개밖에 안 그렸지만 사실은 무수히 빽빽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간 지연이 없습니다. 워낙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계속 같아요.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여기에 이 공간에 플러스의 양과 이 공간에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 저희가 흐르건 말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두 도선 전류를 고려해 볼게요.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합시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양 하전입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V로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 Q라는 전하량이 V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전류가 흐르면요, 이쪽에도 이제 플러스인 애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실제로 원자핵은 운동 안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전하량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 애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플러스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아래로 운동하는 건데, 상대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론 얘 전기 중성입니다. 전기 중성이라서 요 플러스 하전입자가 양전하를 띄고 있지만 하전입자 하나를 봤을 때 요 시스템은 얘 플러스 하전입자에 대해서 전기적 중성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없어요. 얘가 선생님 플러스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 도선을 갖다가 전기 중성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적어도 전기력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쪽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운동에 의한 얘네들이 있는 이 공간 길이 있잖아요. 요 간격 길이가 얘가 볼 때는 짧아 보입니다. 응? 짧아 보여요, 짧아 보여. 아시겠죠? 그 전류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얘 플러스가 1로 오르면 마이너스는 요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지금 요 공간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운동하고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요쪽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요 공간 요 길이 공간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1로 운동하고요, 플러스는요, 마이너스 애들은 마이너스 이 길이 공간은 아래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한 길이, 아무튼 요 길이가 운동하는 겁니다. 상대 운동 하는데, 얘도 1로 운동하고 요 플러스도 1로 운동하기 때문에 상대 운동이 없는 상황도 있어요. 혹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운동하는 상황에 비해서 상대 운동에 의한 길수축이, 이 플러스를 띄는 놈들은 길수축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마이너스 되는 놈들은 더 확 줄어들 겁니다. 원래 고유 길이 이걸로 보게 되면은, 이거 플러스에 대해서는 길이가 이만큼 줄어든다면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확 줄어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두 도선 전류가 이렇게 둘 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두 도선 전류가 있을 때, 한쪽 도선 전류에 있는 요 하전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다시 쓰면요, 이 플러스 하전입자 얘 입장에서 이쪽 V를 운동하고 있는 얘 입장에서 이쪽 얘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놈이고요, 이쪽 공간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도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있을 때 얘가 볼 때는 이 어떠한 길이 안에 들어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그냥 도선 전류만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위 길이 안에 같은 양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췄죠? 예.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반면에, 얘가 이제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험실 관측자가 봤을 때는 저기 중성이지만, 요 하전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상대 쪽에 있는 도선 전류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한테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단위 길이 안에 이 단위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어차피 이 개수는 그대로 있을 텐데, 전해량은 상대적으로 불변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이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인력을 받게 됩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받게 돼요. 이 힘이 시험실 관측자한테 보입니다. 근데 이 힘이 두 도선은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전기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근데 요 하전입자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도선 전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류가 하전 선전화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전입자잖아요. 둘 다 하전 입자인 겁니다. 하전 시스템들인 거예요. 전화를 띄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게 왜 생겼느냐? 상대 운동을 고려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예요. 어떤 효과? 전기적 효과.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은, 인력이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은 상대 운동에 의한 그냥 효과가 아니라 전기적 효과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갖다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magnetic force라고 합니다. 자기력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력인 겁니다. 자기력은 어떤 상호작용이냐면요, 전기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상대 운동에 의한 전기적 상호작용이에요. 상대 운동, 이 상대적인 놈이 꼭 들어가야 된다. 상대 운동에 의한 전기적 효과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그 두 도선 전류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플러스 애들이 아까 마이너스랑 반대로 이쪽에 단길당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청력을 받게 되겠죠. 그죠? 청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은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전기력과이기 때문에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인력도 있고요, 청력도 있습니다. 각각은 두선전류가 나란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인력, 흐를 때는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인력,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전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 상대 운동에 의한 전기 효과라고 하는 이 자기력이 언제 크게 발생하느냐? 지금 나라는 두 도선 전류를 보면요. 지금 얘 하전입자가 받는 힘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전입자의 지금 상대 운동에 의한 전기적 효과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 전기력을 끌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은 F 전기력 요 놈은요, 요 놈은 그 Q E 이거잖아요. 요 전하량이 크면 전기력도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했고,